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주 전에 이재봉 교수님께서 중국의 공산당을 아주 경계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정대훈 목사님께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가 요즘, 저도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니 요즘 와서 왜 이렇게 좌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극성을 부리나, 정말 세상이 왜 이런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할 때 조선시대까지는 저희가 좀 열심히 배웠는데 근대사는 거의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지 시험에도 별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공부를 안 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날 초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얄타 회담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과 소련이, 미국은 남한에 주둔하고 신탁 통치라는 거죠. 소련은 이제 북한에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정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군정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수립을 하는데, 그럼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본받아서. 근데 그때 좌파들과 남노당들이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민주주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한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것이 사실 1948년 5월 10일인데요. 그 전에 지금 문재인이가 4.3 제주도 폭동을 지금 또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남노당 3,000명이,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활동이 좀 어려우니까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가 1900, 아주 이것들을 하는 거 보면 교묘한 것이 1947년 3월 1일입니다. 3.1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해서 모여가지고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947년에서 47년 3월 1일에서 1948년 4월까지 거의 1년 넘게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너무나 저런 심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제주도는 빼고 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나 내려가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자기들이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남노당이 소탕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소탕을 하고 5월 10일 날 총선을 해서 198명의 재헌국회가 1948년 7월 17일에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15는 해방만 생각했지만 사실 1948년 8월 15일 그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노당과 좌파들이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 극성을 부린 거예요. 제주도 4.3 폭동도 좌파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것도 이겨내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게 1948년이에요. 그거는 10월 달이었죠. 여순 반란 사건이. 거기서 이제 그때도 역시 남노당과 그다음에 좌파들이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희생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 동인이고 걔는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분은 그다음에 또 중학교 다니는 동신인데 이때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손대훈 목사님이 정대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쟁이는 바로 친미주의자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은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어린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우리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분 두 분의 살해를 당해요. 바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바로 죽음과 같은 시기가 우리도 지금 그 70년 전에 이미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겪었는데 이제 이분은 그 손양원 목사님은 또 지금의 그 목사님들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분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그 함안이라는 경남 함안에서 그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칠원 중학교라고, 칠원 소학교라고. 그 칠원 소학교를 다니시다가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평양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해방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40년도 요때 공부를 하시고는 그다음에 목사 그 전도사 자격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미 우리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그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경남 노회도 존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40년대에 1940년에 그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즘 우리가 WCC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경남 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보면은 지금 정강훈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 목사 그 안수를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목사 자격을 안 주고 이제 자기들하고 반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그 목사 자격도 안 주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전도사 자격마저 박탈을 해요. 그 자기 그 우리 경남 노회랑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그거를 다시 줘가지고 이 보통 우리들하고는 이제 못 어울리게 하면서 그 나한 자들 그 치료를 그 여수 순천 그쪽에서 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운동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체포가 됩니다. 40년에 결국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45년 해방을 하고는 이제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지금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면은. 그럼 이분도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 이제 나쁜 주모자들을 잡아내는 작업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이제 동인 씨와 동신 씨를 죽인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안재선인가 이름이 그랬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구명 운동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7가지 축복을 받았다. 아까 우리 오늘 그 대표님께서 성경을 위주로 이런 거 했듯이 그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천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쁘고 이래서 감사 기도를 7가지를 하시면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이 청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도 손재선으로 바꿔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재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공이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정확하게 1849년 6월 27일에 미군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고 1년 뒤에 바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게 뭔가를 이제 획책하려는 음모예요. 그죠? 그 지금 진짜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 history repeats itself 그래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좌파들의 행위가 오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7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장훈 목사님은 우리가 6.25 사변이 나고 하루 3일 만에 다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친미주의라고, 예수쟁이는 친미주의다 바로 플러스를 그 이코를 시켜서 바로 다 죽이는데, 이 손장훈 목사님도 이제 예수쟁이니까 잡혀졌어요. 그때가 9월 13일 날 잡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 얼마나 이 못됐고 악독하냐면 9.28 그 수복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수복하는 날 도망가면서 이 손장훈 목사님하고 다 죽입니다. 총살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정도 없고 자기들이 이 뭐 예수쟁이 죽여야 된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장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 손에 이 총알이 간통된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을 맞으면서도 기도를 하셨구나. 이거를 후세인들이 보고 다 알 수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강 목사님이 저렇게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나, 손장훈 목사님이 아닌 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향해 달리신 길이 똑같은 길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파들이 설친 게 아니다. 그때 1948년 우리나라가 수립될 무렵에도 이토록 방해를 하고 여순 반란 사건, 제주 반란 사건 다 걔네들이 일으킨 건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또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정신만큼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길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6.25 사변 때 그 사망자를 보면은요, 첫째는 손장훈 목사님의 예를 들어드렸고요. 우리 국군이 62만 명, 그 다음에 유엔군이 16만 명, 북한군이 93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민간인이 죽은 게 2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다 헤어지고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이걸 다 토탈 해보면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전화에 휩쓸려서 엄청난 비극을 자아낸 거죠. 근데 저도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광주에 또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또 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가족도 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조금 많이 좀 마음이 상해서 그거 하긴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통계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 전사자가 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보통 한 도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신 거죠. 군대 전쟁으로,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너무 놀란 게 우리 경상도에서는 6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8천 명 정도는 어떻게 죽었냐면, 말하자면은 내려와서 처형시킨 겁니다. 뭐 지수라고 죽이고 예수쟁이라고 죽이고 또 친미주의자라고 죽이고 이랬는데, 여러분 전라도는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제가 오늘 다시 정확하게 뽑으려고 국군 뭐 거기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보고는 너무 놀랐는데, 광주는 있죠, 전쟁에 나가 죽은 애가 8,000명 정도예요. 광주뿐만 아니고 전라도 지방을 볼 때. 그 다음에 6만 명 정도가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야말로 처형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경상도에도 경주에 가면은 뭐 체부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전주에도 있어요. 각 그 지방마다 이렇게 호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전라도 그 강주 지방에는 그런 전통적인 지주 집안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죽였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쟁이, 지주, 반동분자 이래서 죽인 숫자가 훨씬 10배나 많다는 거죠. 나 정말 그거 통계를 보고는 그 통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통계가 없이 또 옳은 그 정보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라도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 이재명이 같은 저런 도둑놈을 대통령으로 저렇게 뽑아놓고 좋아하는 게 이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70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차별화해야 된다고. 나는 여태까지는 우리 동포고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갈라져가 되겠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 해가지고 죽이기 바빴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좌파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경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가 한국에 살라 하면은 그쵸? 한국에서 가려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교과서에서도 나는 이거를 배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원을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는 그냥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부산 쪽은 조금 덜한데 저기는 서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부역해서 죽이고 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역 토마저 깡글이 없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희생정신, 그 다음에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 위험한 사고방식, 이것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 자익화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이 얼마나 악독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공군 포로가 2만 명이 있었어요. 참전은 100만 명 이상이 했는데 거의 인해 전술로 해갖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근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2만 명인데 그 포로 교환할 때 너가 어디로 갈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 했겠습니까? 15,000명은 자유중국으로 갔어요. 대만으로 가고 5,000명이 중국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그 공산당이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개망신이잖아요. 파견은 중국에서 했는데 포로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는 아무도 안 올라 그러고 대만으로 다 간다 이거죠. 그 작은 대만으로. 근데 그 5,000명도 어떻게 2만 명이 처음에는 거의 다 신청을 했는데 회유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이래서 5,000명은 겨우 할 수 없이 뭐 가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5,000명만 중국에. 그만큼 보면은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할 때 얼마나 중국 공산당이 악랄한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전쟁은 사실은 세계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나를 놓고 온 세계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고는 그때 신생국가가 많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미국이나 또는 소련에 붙으면 우리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전부 다 몸을 사렸다고 그래요. 한국은 이제 그 미군에 붙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붙었지만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몸을 사릴 때 이 중공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이루어 나가면서 고3세지대, 그 3지대,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아닌 3지대에서 자기들이 그 득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약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를 만들고 또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 제3지대를 이끌어간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부터 새로운 대열에 자기들의 힘을 심기 위해서 애를 썼고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경계하면서 또 가장 중요시 여긴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선족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국내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어딥니까? 우리 잘 아는 지대 연변 뭐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가서 사니까 그분들이 늘 애처롭고 한국에 오신 분들도 제가 막 접근을 해서라도 참 친절하게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 금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조선족이 미국에는 족이 많습니다. 그죠? 한족 조선족도 그 일부예요. 그럼 조선족은 이 조선 사람이냐? 아닙니다. 중국 사람인데 이제 원래 이 족이 조선족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우리 같이 생겼고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가서 만든 그 집대성 대원 한 마을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겠나?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이 그 중국 문화혁명 할 때 홍위병에 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3만 명이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에 그 100만 명에 포함이 돼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총뿌리를 누구에게 건넜습니까? 바로 우리 남한 사람들을 쏜 거예요. 중공군으로 와가지고. 그게 조선족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아냐면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그 교류를 합니다. 요즘은 중국하고. 그리고 그 연변에 가보면 조선족이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접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중국인이라는 데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만 명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5,000명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연변에 이 조선족을 이루고 있대요. 그랬는데 15,000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거를 도와줬으니까 북한에 가면 우리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릴 것이다 하고 갔는데 남도당 박은영이처럼 다 처형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공군으로 넘어와 가지고 북한에 간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에 공헌을 했다 그래고 대접을 받아서 조금 권세도 누리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 조선족을 지금 이용한 것이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막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취업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절대 조선족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다음 지금도 문재인이가 지금 뭐 부산대학교나 이런데 중국 애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다 공짜입니다. 학비도 공짜, 기숙사도 공짜, 생활비를 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우리 한국 애들도 안 주는데 왜 저렇게 주나 했는데 또 뭐 교류를 하니까 그랬는가 했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유학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외국인 그 등급을 받아가지고 따로 등록금이 이 중국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이 3배, 4배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학 가는 돈을 비슷하게 그 중국 정부에 내고 있거든요. 그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짓을 우리는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재인이 미쳤다고 또 친중 정책을 써나는 거죠.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뭐 샬라샬라 하는 중국 사람만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말을 하는 조선족도 중국인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는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그 애들에게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이 근대사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도리를 좀 더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학생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신다는데 그 학생이 그래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대요. 학교 수업이고 뭐고 그런 게 전혀 없대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끌어안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정말 무식한데도 그거를 스스로 터득했다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사회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를 제가 통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좌파들이 어머 왜 이렇게 극성인가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옛날부터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극성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잘 무장해서 다 같이 이겨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